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요즘 북에서는 부문별, 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 2022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기능공 경기대회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서로 겨루고 그중에 가장 뛰어난 기능공을 뽑는 대회라고 하네요. 경쟁을 통해서 사기도 북돋고 서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교류하며 사회 전반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겠지요. 네, 이 대회가 한창 중인 만큼 모든 공장 현장에서는 기능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또 더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네요. 그들에게 기능공 양성 모범 사례를 알려주는 보도가 방영되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전국의 여러 곳에서는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 202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이 경기대회를 계기로 생산과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경쟁 열풍이 더 고조되고 또 기능공들과의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가고 있는 여러 경공업 공장들의 경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능공 양성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김종수 평양방직공장 소식입니다. 공장에서는 고급 기능공 1명당 신입기대공 2 내지 3명으로 기술 존숙조를 묻고 생산 활동도 그 존숙조들을 위주로 조직해서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기술 기능 수준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반에서 기능이 제일 높은 한명희 동지랑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를 맡았을 때는 기능공 동지들처럼 손을 재빨리 달리며 기대를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지만 한명희 동지로부터 기대 돌리는 멸이와 순회 방법, 간단한 거장, 퇴치 방법 배웠고 제가 뒤떨어질세라 작업반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관객도 난 먼저 완수했고 앞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마다 공장 쪽으로 진행되는 직종별 기능공 경기도 기능공들의 경쟁 요리를 높이고 생산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작업반, 직장별로 이 순위를 정확히 가르고 여기에 따라서 청화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회주의 경쟁 청화에 포함시켜서 기능공 양성 사업이 전 공장적인 사업으로 모두의 관심 속에 진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공들과의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서 해마다 종업원들의 평균 기능 급수가 높아지고 혁신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서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훈훈한데요. 그러면서도 각 노동자별로 철저하게 순위를 매기고 있다고 하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북에는 경쟁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견이 좀 깨지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도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순위를 매겨 공개한답니다. 굉장히 의외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한다면서 왜 경쟁을 조장할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에서는 도리어 느슨하게 학생을 키우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낙제 제도, 재시험 제도, 각종 경시 등을 통해 공부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무척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경쟁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기 위한 경쟁, 경제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경쟁이 그것이죠. 그러면 혹시 같은 품종을 생산하는 공장끼리도 경쟁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좋은 사례를 하나 든다면 북에서 가장 북의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 공장이 신의주에 있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만드는 봄향기 이런 화장품이 있고요.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만드는 은하수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두 공장도 무척 경쟁합니다. 광고도 내고. 이를 사회주의 노력 경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경쟁은 생산 근로익을 고취시키는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북에서 가장 경계하고 심지어 사회주의의 적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평균주의예요. 평균주의? 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평균주의라고 해요. 북에서는 평균주의를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아주 반동적인 사상이라고 그 해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우리는 북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편견을 깨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는 길, 통일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자주 봤던 조선중앙텔레비전 리춘희 앵커도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 선물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는 걸까? 혹은 줄을 얼마나 잘 섰길래 선물을 주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천을 짜는 직포궁 한명희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의 짓기를 사랑합니다. 처음엔 직포공 그 이름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다른 직업을 택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직포공이라는 말은 애착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저 자신이 막 부끄럽습니다. 2009년 7월 30일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로님께서 새 세대 혁신자들을 만나주신 소식을 듣고 전 직포공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대를 다시 잡았고 이 기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대와 함께 저는 혁신자가 됐고 매해 인민경제계획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 성과와 함께 조선노동당원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오늘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습니다. 평범한 직포공인 제가 나라의 종사를 논하는 대의원이 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행복이 또 저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직포공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저에게 당에서는 궁궐 같은 경리동의 새 집도 안겨주었습니다. 궁전 같은 그런 훌륭한 집이 평범한 저 같은 직포공한테 차려졌다가 생각하니까 믿어지지 않았고 내가 진짜 이런 집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한 제가 이렇듯 세상에 부름없는 복받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포공이 된 궁지를 도없는 자랑으로 느낍니다. 한생 이 직기와 함께 혁신자로 살겠습니다.